여러분,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. 이 말 우리 정말 평생 들어왔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?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훨씬 더,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라면요?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?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, 나의 성공, 이게 다 무엇 덕분일까? 한번 솔직하게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까요?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이 단어를 떠올렸을 거예요. 그쵸? 바로 노력. 이게 우리가 평생 배워온 거의 공식 같은 정답이잖아요. 그런데요,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이 당연해 보이는 믿음의 아주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한 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. 바로 김현철 교수인데요. 이분의 이야기가 좀 도발적이고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성공의 열쇠가 노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말하거든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김현철 교수의 핵심 주장이죠. 당신 인생 성취의 80%는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. 80%요. 와, 80%라니.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숫자 아닌가요? 내 노력은 고작 20%라는 이야기니까요. 그럼 이 80%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. 이게 그냥 난 운이 좋았어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. 아주 구체적입니다. 연구를 보면요. 이 운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 거대한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노력을 거의 압도해버리는 수준입니다. 이 80%가 어디서 왔냐? 김 교수는 이걸 두 번의 거대한 복권이라고 표현해요.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복권이죠. 첫 번째가 뭐냐? 바로 국가 복권이에요. 이게 좀 충격적인데 세계은행 연구를 보면 우리 소득의 무려 50%,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걸로 결정된대요. 그리고 나머지 30%는 뭐냐? 바로 유전자 복권입니다. 입양아 연구를 해봤더니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가 우리 소득의 30%를 설명하더라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. 우리가 그래, 이건 내 노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끈기, 성실함 이런 기질조차도 상당 부분은 유전자랑 아주 어릴 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냥 처음에 좋은 패를 받았다, 나쁜 패를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마치 거대한 앰프처럼 작동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작은 운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증폭된 행운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. 이 운이 어떻게 증폭되는가 이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. 칠레의 명먼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. 들어보시면 아마 와,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실 거예요. 연구진이 뭘 비교했냐면요. 정말 기발해요. 한 그룹은 합격 커트라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턱걸이로 붙은 학생들이고요. 다른 그룹은 진짜 딱 몇 점 차이로 너무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입니다. 사실상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? 그냥 그날 컨디션 아니면 찍은 거 하나 맞고 틀리고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에 운이 이 둘을 갈라놓은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이 작은 운의 차이, 합격했다, 불합격했다.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과연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결과가요,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 간발의 차이로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. 이 학생들이 나중에 소득 상위 0.1%의 초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아깝게 떨어진 학생들보다 무려 10배가 높였습니다. 10배요. 아니, 실력은 거의 똑같았는데 단지 그 명문대 합격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인생의 격차를 이렇게나 벌려놓은 겁니다.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. 연구진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봤더니 이 10배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. 이 효과가 누구한테 나타났나 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남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였어요. 그것도 부유한 사립고등학교 출신 남학생들한테 그 효과가 집중됐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우리 사회가 그냥 운 좋은 사람한테 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좋은 배경, 즉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운을 골라서 훨씬 더 크게 터뜨려준 셈입니다. 이렇게 사회는 운을 증폭시키죠.
그렇다면 이 불평등한 출발선은 도대체 언제 그어지는 걸까요? 태어날 때? 아니요, 훨씬 더 이전입니다.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요. 우리가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불평등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김 교수의 연구는 정말 놀라운 지점을 짚어내요.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경제적 격차가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보내는 그 10달 동안 이미 결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태어나기도 전에요.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. 명백한 데이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임산부가 마시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딱 10%만 줄어도 그 뱃속의 아이가 나중에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1%가 늘어난대요. 산모의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.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한테 훨씬 더 집중된다는 거예요. 출발선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로 시작하는 거죠. 이런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먼의 해크먼 곡선입니다.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냐면 아주 간단해요.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가 하는 건데요.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사회가 한 사람에게 투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점은 바로 인생의 가장 초반,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랑 아주 어릴 때라는 거예요. 이때가 바로 불평등의 대몰림을 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운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불평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다니.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짜 중요한 논의의 시작입니다. 이 운의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기본소득. 이건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안심소득 같은 방식인데 이건 좀 달라요.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,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골라서 거기에 지원을 집중하자.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받게 하자는 생각이죠. 어떤 정책이 더 좋냐?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김현철 교수는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있다고 말해요. 바로 우리 생각의 전환입니다. 특히 성공한 사람들. 그들이 이건 다 내 노력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성공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내가 받은 좋은 운 덕분이다 라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.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에 정말로 성공이라는 게 상당 부분 운에 달린 거라면, 그렇다면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, 그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